왕궁의 정문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조선 왕실이 꼴보기 싫어한 여자, 조선의 흑지마, 여자 이완용, 조선의 마타하리, 묘화 등 이름 앞에 항상 많은 수식어가 따라붙는 여인, 배정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정자는 1870년 김해에서 하급 관리인 아전 노릇을 하던 배지홍의 딸로 태어났는데 본명은 배정자가 아닌 배분남이라고 합니다. 당시 기록과 문헌에 의하면 배정자는 엄청난 절세의 미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배정자가 어렸을 때 아버지 배지홍은 명성황후가 주도하는 민씨 정권의 폐악 집권을 방해하고 흥선대원군에게 붙었다는 죄목으로 사형당하고 맙니다. 아버지가 민씨 정권에 의해 사형당했다는 소식에 그녀의 집안은 역적 집안으로 낙인 찍히고 배정자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장님이 되어 엄청 어렵게 살게 되면서 밀양에 있는 기방으로까지 팔려가 기생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방에서 도망나와 양산에 있는 한 사찰에 응거하며 13살 때 승려가 되지만 곧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 부산으로 도망칩니다. 부산에서 아버지 친구인 동네 부사 정병아를 만나 도움을 받고 지내다가 정병아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친일파 안경수를 소개받고 안경수의 인맥을 통해 일본의 관리들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악마 이토 히로부미를 알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18살인 배정자를 마음에 들어하여 자신의 양녀로 삼고 다야마 사다코라는 일본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기서 다야마 사다코는 당시 조선 이름으로 하면 배정자입니다. 그래서 배분남이 아닌 배정자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지만 실제로는 이토의 이첩이라는 소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토의 딸이 된 배정자는 승마, 수영, 사격, 변장술 등 여러가지 첩보 훈련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토는 배정자에게 조선에 건너가 일본을 위한 첩보 활동을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조선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찬 배정자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겠죠. 일본에서 제대로 밀정 교육을 받은 배정자는 다야마 사다코라는 이름으로 1894년 조선으로 건너와 화려한 미모와 말발로 조선의 왕인 고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애정행각을 통해 조선 대신과 조선의 신식 군대 지휘관 등 핵심 수뇌부의 연심을 잡는 데 성공하여 조선에 대한 정보를 모조리 빼내었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살해되는 을미사변이 터지자 친러파 관리들은 고종의 안위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천거 계획을 세웠는데 배정자가 이 정보를 알아채고 일본에 전달하여 고종의 블라디보스톡 천거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배정자는 중앙정치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배정자의 오빠와 남동생은 권력을 잡게 되고 배정자는 그때부터 조선의 흑지마로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기세등등 지내던 배정자는 1909년 안중근이 자신의 양아버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한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토의 죽음으로 그렇게 배정자의 입지가 살짝 흔들리는가 싶었는데 1910년 조선이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가 되자
이제는 아예 대놓고 친일 활동을 합니다. 일본 외무부에 취업을 해서 첩보 활동을 하고 1918년에는 일본 영사관 소속으로 만주와 시베리아를 오가면서 정보를 빼내 반일 세력을 체포하는 데 1등 공신으로 활약합니다. 만주에서 활동 당시 그녀는 직접 총을 들고 독립운동가들을 사냥하듯이 했다고도 합니다. 이후에도 조선으로 돌아와 조선의 애국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는 만행을 미친 듯이 하다가 1927년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연예인이야? 갑작스러운 은퇴는 의열단과 대한통의부라는 독립운동단체의 암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얍삽합니다. 은퇴한 배정자는 일본에서 그동안의 만행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과 함께 매달 꼬박꼬박 연금까지 받아가며 배부르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배정자가 만행을 저지르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바로 태평양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때를 놓칠 배정자가 아니었죠. 배정자는 조선인 여자들 70여 명을 모아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일본군이 있는 남양군도에 데리고 가 일본군 위안부로 바치고 또 큰 돈을 받아 챙기며 친일 만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빌부터 호의호식을 누리던 배정자는 1945년 일본으로부터 조선이 해방되자 얍삽한 본인의 성격 그대로 어디론가 잠적하게 됩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다음 해인 1949년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발족되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도 조직되었습니다. 1949년 겨울 반민족 특별조사관들은 성북동의 어느 언덕에 깔끔하게 자리 잡은 집으로 들어가 70이 훌쩍 넘어 보이는 노인을 끌고 나왔습니다. 반민법 제1조에 의해 최초로 구속된 요주의 인물 바로 배정자입니다. 그렇게 체포된 배정자는 자신의 재판에서 이제 와서 전비를 어찌 변명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배정자의 처벌이 가능해지나 싶었는데 이승만 정권 때 정치적인 이유로 반민특위가 흐지부지 해산되었고 배정자는 고령에 병이 있다는 이유로 풀려나 6.25 전쟁 중인 1952년 82세의 나이로 천수를 누리다 경기도 시흥군 현재의 서울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사망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배정자는 엄청난 미모로도 유명했는데 친일 활동 당시에 남자 관계가 겁나 복잡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충격적인 건 반민특위 체포 당시에도 20살 연하남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아무튼 진짜 악랄하고 나쁜 X인 거는 분명해 보이네요. 친일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완용을 생각하시는데 정말 진짜로 지독하고 악랄한 이 배정자도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드라마 각시탈과 영화 가비가 배정자를 모티브로 제작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역사시 채널 첫 영상이었는데 막 열받고 혈압 오르는 내용이라 마음이 썩 좋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의 아픈 역사라 생각하고 처음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많이 빡치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알차고 재미있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